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호남의 최대 격전지로 꼽히고 있는 목포시 선거구 후보자를 초청해 대담하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대담은 공직선거법 82조 2항에 의거해 진행하고 초청 후보는 법정 토론 초청 기준으로 선정해 정당별로 순서를 정했습니다. 후보자들에게 같은 시간을 할애하고 질문은 지역 현안에 대한 공통 질문을 작성했습니다. 오늘은 민생당 박지원 후보를 모시고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후보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OK 3번 박지원 코로나 인사드립니다. 네, 먼저 유권자들에게 이번 선거에 출마하게 된 계기와 주요 공약들에 대해서 소개해 주시죠. 저 박지원은 작년도에 오랫동안 추진해오던 국립조선수리소, 즉 해경정비창을 확장하는 등 5가지 사업을 확정했습니다. 여기에 약 1조 원의 국비 및 사업비가 확보되어 있고 지금 공사가 시작되는 것도 있습니다. 즉 해경정비창은 특히 국비 2천억을 들여서 2,300개의 국영기업 일자리를 창출합니다. 목포 의대를 순천으로 팔아먹는 후보, 이낙연 대통령 만들기가 아니라 박원순 대통령 만들기로 하는 그런 후보는 순천으로 나가는 것이 원칙입니다. 저는 목포 경제와 일자리 창출 그리고 교육을 위해서 또 전남 대통령 만들기를 위해서 이번에 출마했습니다. 네, 주요 공약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이어서 지역 현안에 대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포는 한때 3대향 6대 도시로 불렸던 만큼 번성했던 도시로 꼽혔지만 다른 항구 도시와 비교하면 발전이 더딘 측면이 있습니다. 지금은 옛 명성만 유지한 채 도시가 활력을 잃은 지가 오랜데요. 지역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먼저 전남 대통령 만들기를 해야만이 예산과 국책 사업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특히 재정 자립도가 열악한 목포에서는 누가 중앙 예산을 많이 따올 수 있느냐, 누가 국책 사업을 많이 끌어올 수 있느냐가 결정됩니다. 이 박지원은 그래도 목포 시민들이 예산만은 많이 가져왔다 하는 평가를 하고 금기원래 등 여러 가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출마를 해서 목포 경제 발전을 위해서 일자리 창출 1만 개와 특히 교육에 투자해서 어린 아이들이 행복하게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그런 목포를 만들겠습니다. 더욱 강조하는 것은 신안이 해상풍력 발전 최고의 단지입니다. 여기에 민간자금 48조를 투자해서 12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고 하면은 목포 신안 50만 시대를 열 수 있고 신안은 12만이 살 수 없으니까 목포로 나와야 되고 목포는 돈 찾아서 신안으로 가게 됩니다. 우리 새로운 목포 신안 50만 시대를 이 박지원이 활짝 열어서 청년들이 목포에서 살고 아이들이 행복한 교육을 받아서 미래로 갈 수 있는 그리고 노인들과 함께 사는 그런 목포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질문 이어가도록 하겠는데요. 목포 원도심은 현재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 진행 중입니다. 하지만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한 보관이 있으십니까? 사실 목포 원도심은 제가 우리나라에서 맨 먼저 목원동의 도시재생 사업 200억을 가져와서 마쳤습니다. 그 뒤에 근대도시문화공간 420억 그리고 보리마당, 선창 이러한 곳을 도시재생 사업으로 확정했지만은 여러 가지 부작용으로 인해서 지금 재판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시작은 못하겠지만은 제가 국회의원에 다시 당선되면은 원만하게 해결해서 이러한 와 있는 예산을 빨리 투입해서 근대문화역사공간은 물론 선창, 보리마당도 개발하고 지금 이로 인해서 북교동, 죽교동 등 원도심의 도시재생 사업이 정부에서 안 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도 이 박지원이 그래도 힘을 가지고 있고 경륜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다. 특히 원도심은 해상케이블카, 천사대교 이런 것으로 인해서 많은 관광객이 오기 때문에 관광과 문화로
도시재생 사업을 통해서 개발하고 신도심은 문화, 교육으로 발전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포는 현재 청년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면서 고령화에 접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향토 기업들이 떠나면서 기반 산업이 무너졌고 결국 일자리가 감소하면서 도시가 활력을 잃어가고 있는데요. 청년 인구 유출 문제를 어떻게 극복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바로 그것이 제가 작년도에 유치한 국가 국책 사업입니다. 예산 사업비 1조가 들어와서 해경 정비창, 근대문화역사공간의 재개발, 또 수산식품 수출단지, 4대 거점 관광도시, 이러한 사업을 제가 추진하면은 약 1만 개의 청년 일자리가 창출되면은 청년이 살고 청년이 떠나지 않는 그런 목포가 될 것입니다. 더욱이 중요한 것은 목포는 이제 갖출 거 다 갖췄습니다. 아파트 그 이상 지어서는 안 됩니다. 교육에 투자를 해서 인구를 증가시켜야 합니다. 순천과 여수를 비교해 보십시오. 여수는 산업적으로 발전했지만은 인구가 줄습니다. 순천은 교육 투자를 했기 때문에 학교가 좋아서 인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목포를 만드는데 박지원이 적임자입니다. 특히 목포시 재정 자립도가 약하기 때문에 국책 사업을 작년에 5개 1조 원의 국비와 사업비를 확보했기 때문에 이러한 사업을 일으키면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1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교육에 투자해서 또 그러한 시 재정이 좋아지면은 노인 복지에도 훨씬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목포는 일자리 창출과 교육 투자 그리고 신안의 해상풍력 발전으로 가야 합니다. 마지막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장 해결이 시급한 지역 현안은 무엇이고 이에 대한 해법은 무엇입니까?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는 거죠. 거듭 말씀드리지만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는 데는 목포시 재정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결국 누가 중앙 예산을 많이 가져오느냐에 딸려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바로 당선되면은 제가 주창했던 소상공인, 기업을 살리기 위해서 무제한 정부가 대출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특히 개인당 100만 원씩 코로나 투쟁수당을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4인 가족 400만 원이 되는 겁니다. 정부에서 처음에는 움직이지 않았지만은 제가 왜 정치부단 얘기를 듣습니까? 제가 얘기하니까 이제 비로소 민주당 이해찬 대표도 전 국민에게 지급하자. 그렇게 반대만 하던 황교안 대표도 50만 원씩 지급하자. 그래서 가장 시급한 것은 코로나를 이기고 전투수당 한 사람당 100만 원, 4인 가족 4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자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목포시 선거구에 출마한 민생당 박지원 후보와 함께했습니다.